시각 디자인 리서치 10주차 윈터스케이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먼저 코스메틱 산업 동향에 관한 내용을 시작으로 코스메틱 트렌드 분석, 경쟁사 조사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 동향 관련 챕터입니다. 코스메틱 산업 구조를 간단히 정리한 그림입니다. 패키지나 용기 등에 쓰이는 부자재 기업, 화장품 원료 기업에서부터 시작하여 이러한 기업들로부터 제공받은 부자재와 원료를 이용하여 ODM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고 생산한 제품을 각 브랜드에서 받아 유통회사 쪽으로 넘겨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구조입니다. 다음은 국내 화장품 시장 규모에 관한 내용입니다. 생산과 시장 규모 항목을 보면 생산은 2020년 하락 후 2021년부터 규모가 상승하고 시장 규모 역시 2020년 크게 하락 후에 2021년에 작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9년 말과 2020년의 시장 규모가 전체적으로 축소되었다가 위드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회복세를 찾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화장품 수출 수입 규모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출은 2019년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고 수입은 2019년에 비해 2020년 하락했다가 2021년 다시 상승하였습니다. K뷰티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코스메틱 제품력을 인정받고 인기가 높아지면서 수입보다는 수출 규모가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품 유형별 시장 규모입니다. 간단히 스킨케어 제품류, 색조 화장품류 두 가지 항목만 확인해 보자면 스킨케어 제품류는 2019년에 비해 2020년 하락했다가 다시 2021년에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색조 화장품류는 마찬가지로 2019년에 비해 하락세를 보이다가 2021년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가지 항목 모두 코로나로 인해 주춤했다가 스킨케어 제품은 장시간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피부 진정에 대한 관심도 증가로 색조 화장품은 위드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규모가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코로나 이후의 코스메틱 산업의 변화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기초화장품, 더마, 위생용품 수요가 확대되었습니다. 반복되는 마스크 접촉으로 예민해진 피부를 진정시키기 위해 기초화장품, 클렌징 제품에 대한 니즈가 커진 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면 접촉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을 통한 화장품 구매를 선호하는 소비자도 늘었습니다. 실제 사용 경험이 중요한 화장품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자 접점을 강화하는 온택트 마케팅의 일환인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고객을 대응하는 추세입니다. 라이브 커머스란 기존 홈쇼핑이나 온라인 채널과 달리 소비자와 실시간 코멘트로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챕터 트렌드 분석 부분입니다. 타겟층 소비자 동향 중 어플별 랭킹 조사 순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올리브영입니다. 올리브영에서 1위는 아토베리어 365 크림, 2위는 화이트 트러플 퍼스트 스프레이 세럼, 3위는 프리바이오더 리프팅 크림, 4위는 크림 스킨, 5위는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백 앰플로 공통점으로 3만원이 넘지 않으며 평균 용량은 91ml입니다. 두 번째로 화해입니다. 화해에서 1위는 아쿠아 오아시스 토너, 2위는 다이브인 저분자 히알루론산 토너, 3위는 녹두 밸런싱 토너, 4위는 다이브인 저분자 히알루론산 수딩 크림, 5위는 아쿠아 콜라겐 펩타이드 젤 에센스로 공통점으로 2만원이 넘지 않으며 평균 용량은 190ml이며 올리브영과 화해보다 가격이 높으며 용량이 많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글로우픽입니다. 글로우픽에서 1위는 아토베리 365 로션, 2위는 인센시브 리파이닝 에멀전, 3위는 슈퍼바이탈 에멀전, 4위는 그린티 약산성 인센스 로션, 5위는 아토베리아 로션으로 공통점으로는 평균 가격이 36,400원대이며 평균 용량은 154ml, 올리브영과 화해보다 가격이 저렴하며 올리브영보다 용량이 많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타겟층 소비자 동향 중 연령대별 분석을 화해 어플을 참고하여 진행하였습니다. 10대 스킨 토너의 높은 순위부터 말하자면 1위는 1025 톡톡 토너, 2위는 어성 프로 77도 수딩 토너, 3위는 다이브인 저분자 히알루론산 토너, 4위는 순정 약산성 0.5 진정 토너, 5위는 원더 세라마이드 모찌 토너로 평균 가격대는 18,600원이며
용량의 평균은 290ml입니다. 다음은 10대 로션 에머전입니다. 1위는 1025 독도 로션, 2위는 더 심플 데일리 로션, 3위는 세라마이드 아토 로션, 4위는 레드 블레미쉬 멀티프루이드, 5위는 DMT 페이셜 로션으로 평균 가격대는 36,280원이며 용량의 평균은 199ml입니다. 다음은 10대 크림입니다. 1위는 레드 블레미쉬 클리어 수딩 크림, 2위는 자작나무 수분 크림, 3위는 아쿠아 스쿠알랑 수분 크림, 4위는 다이브인 저분자 히알루론산 크림, 5위는 디트리 시카 수딩 크림으로 평균 가격대는 27,000원이며 용량의 평균은 78ml입니다. 다음은 20대 스킨 토너입니다. 1위는 레드 다이브인 저분자 히알루론산 토너, 2위는 녹두 밸런싱 토너, 3위는 아쿠아 오아시스 토너, 4위는 비피다 바이오 앰플 토너, 5위는 1025 독도 토너로 평균 가격대는 28,000원이며 용량의 평균은 280ml입니다. 다음은 20대 로션 에멀전입니다. 1위는 세라마이드 아토 로션, 2위는 더 심플 데일리 로션, 3위는 1025 독도 로션, 4위는 캐모마일 약산성 로션, 5위는 레드 밸런시 멀티플루이드로 평균 가격대는 35,780원이며 용량의 평균은 189ml입니다. 다음은 20대 크림입니다. 1위는 다이브인 저분자 히알루론산 수분크림, 2위는 다이브인 저분자 히알루론산 크림, 3위는 아쿠아 스쿠알랑 수분크림, 4위는 아토베리어 365 크림, 5위는 세르 블레미쉬 클리어 수딩 크림으로 평균 가격대는 28,400원이며 용량의 평균은 78ml입니다. 화해, 올리브영 기준 어플 랭킹 중 10, 20대 랭킹의 기초 케어 제품 중 토너, 로션, 크림으로 랭킹이 높은 브랜드는 라운드랩, 토리든, 에스트라가 있으며 10대, 20대의 랭킹에 종목적으로 같은 회사들이 대부분 높은 랭킹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통적인 특징으로 순한 성분과 독특한 성분과 추출물을 사용합니다. 경쟁자 분석 파트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스킨 토너 부분에선 위에 인기가 많았던 제품들의 패키지를 분석해보면 스킨 토너 패키지 형태는 마개 구멍이 작고 원통형으로 크고 길게 생겼으며 로션 에멀전에선 펌프 모양과 짜는 타입, 크림에선 튜브 형태와 밤 타입의 패키지로 대부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품들의 제품 컬러는 파란색, 갈색, 초록색 같은 컬러가 있었으며 대부분 연한 파란색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기 제품 기준으로 많이 들어가는 대표적인 성분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히알루론산입니다. 히알루론산은 히알루론산 동물 등의 피부에 많이 존재하는 생체활성 천연 물질입니다. 수산화기가 많기 때문에 수산화기 물질이며 보습 작용이 있으므로 화장품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탕수수 추출물입니다. 사탕수수에서 추출하며 글리콜산이 함유되어 있고 양리적으로는 여드름, 기미, 잡티, 노인성 반점, 잔주름 등의 치료 성분으로 사용되며 각질 제거제, 스킨 컨디셔닝제의 성분으로 사용됩니다. 보습 효과가 좋아서 지성 피부를 가진 사람이 쓰면 좋은 성분입니다. 세 번째로 펜틸렌 글라이콜입니다. 펜틸렌 글라이콜은 발효 시킨 사탕수수나 옥수수에서 추출한 지방산에서 나온 물질로 만들어졌습니다. 보습제 역할로 수분을 촉촉함을 유지합니다. 피부 컨디셔닝제, 용제, 보습제로 주로 사용되며 피부에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천연 화장품의 천연 식물 안정화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뷰티 트렌드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클린 뷰티가 있습니다. 클린 뷰티는 각종 유해 성분을 포함하지 않은 화장품을 의미하며 넓게는 동물성 원료 대신 천연 원료를 기반으로 만든 화장품을 뜻합니다. 가치 있는 소비에 관한 질문과 윤리적인 기업에 관한 질문의 응답이 부정의 대답보다는 긍정적인 대답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화장품 업계 내 윤리 소비, 착한 소비, 환경 동물 보호 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클린뷰티의 사례에는 유기농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유기농 화장품 브랜드, 동물 실험 없애기 캠페인인 비크루얼티프리, 동물 실험과 동물성 원료를 배제한 비건 브랜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HB&B 브랜드 올리브영이 2020년 6월 17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 클린뷰티 관련 설문조사를 보면 현재의 소비자는 기업의 사회와 환경에 이바지 않은 윤리적인 행동, 착한 성분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대 연구소에서 2021년 3월에 진행한 스킨케어 패드 관련 설문조사를 보면 특히 많은 10대, 20대 소비자가 화장품을 고를 때 착한 성분을 고려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넓게 그동안 성분 내용물에 대한 클린뷰티가 포장재로 확대되면서 지속가능 뷰티가 화두로 떠오르게 되고 환경과 지구를 위해 제로웨이스트를 진행하는 브랜드도 늘고 있습니다. 제로웨이스트는 플라스틱 포장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여 용기를 만드는 등 재활용까지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재료로 용기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속가능 뷰티를 실천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해보자면 아로마티카라는 브랜드에서는 고객이 사용한 용기를 자체적으로 회수하여 다시 아로마티카 용기로 만드는 무한 재활용 선순환 프로젝트의 연장선으로 소비자가 다 쓴 아로마티카 공병과 투명 생수병을 반납하면 아로마티카 제품으로 리필해주는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러쉬가 있습니다. 러쉬에서는 숲을 훼손하지 않은 선에서 재배한 목재를 이용한 포장지를 사용합니다. 이 포장지는 100% 재활용이 가능하고 숲을 되살리는 프로젝트에 일조합니다. 다음은 비건 관련 내용입니다. 지속가능 뷰티처럼 이렇게 환경을 생각한 윤리 소비를 하려는 소비자가 늘면서 뷰티 업계에서도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은 여러 비건 화장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비건 인증 마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꽤 엄격합니다. 먼저 동물 유래 성분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이어야 하고 동물을 이용한 시험을 하지 않은 제품이어야 하며 제품 생산 모든 과정에서 교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제품을 가공하는 전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동물성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더모 코스메틱입니다. 더모 코스메틱이란 일반 화장품과 피부 등 의약품 사이 제품, 즉 피부의학적 화장품입니다. 하지만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닌데 의약품은 병의 치료와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데에 비해 더모 코스메틱은 건강한 피부를 만드는 것을 돕는 데에 목적을 둔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의약품과 비슷한 수준의 연구개발과 임상실험을 병행하기 때문에 믿고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신뢰도가 높습니다. 비슷한 의미로 코스메 스티커이 있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정확한 분류 기준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더모 코스메틱의 성장세입니다. 더모 코스메틱의 성장에는 환경적 요인, 고령화,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성형과 미용의 발달로 시술 이후 케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더모 코스메틱의 부상 배경의 요인으로 뽑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으므로 화장품 산업의 블루오션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더모 코스메틱의 기업 사례입니다. 더모 코스메틱으로 유명한 브랜드인 아벤느입니다. 피부 전문가와의 끊임없는 연구 개발,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개발을 하는 브랜드로 더모 코스메틱 브랜드 제품들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체크슈머 관련 내용입니다. 앞선 내용에서 성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소비자의 내용을 이어서 구매 시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착한 성분을 따져보는 체크슈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이와 같은 화장품 성분 분석 플랫폼이 체크슈머 증가에 큰 몫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분에 민감한 체크슈머가 증가하면서 아예 성분을 최소화한 성분의 미니멀리즘도 부상 중에 있습니다. 크게 최소 성분 화장품과 단일 성분 화장품이 있는데 최소 성분 화장품은 정성분이 8개 미만의 화장품을 뜻하고 단일 성분 화장품은 유효 성분이 단 한 가지만 포함된 화장품을 뜻합니다. 여기서 유효 성분이란 피부에 좋은 효능을 발휘하는 성분입니다. 미니멀리즘의 기업 사례로는 첫 번째로 너그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너그는 미니멀리즘 코스메틱 브랜드로 브랜드 슬로건에서도 느껴지듯이 피부에 이로운 성분을 단일 성분으로 한 스킨케어의 라인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업 사례로는 템버린지에서 선보인 타이거리프 백세럼입니다. 타이거리프 백세럼은 천연 병풀림만을 한약 우려내듯이 우려내어 담은 고농축 세럼입니다.
패키지에도 기재되어 있듯이 방풀잎이 100% 들어간 단일 성분 스킨케어 제품입니다. 방풀잎 성분에 대해 더 언급해보자면 방풀잎은 요즘 많은 스킨케어 제품에 쓰이고 있는 성분입니다. 마데카소사이드, 아시아티코사이드, 마데카식 애시드 등 이 성분들은 모두 방풀잎 성분을 의미합니다. 특히 마데카소사이드 성분은 시카 제품의 핵심 성분으로 꼽힙니다. 춥고 건조한 날씨로부터 자극받는 피부를 진정시키고 손상된 피부를 재생시켜주며 항염 작용을 일으켜 트러블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마스크 착용이나 미세먼지 등으로 피부 진정 효과를 원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패드, 크림, 앰플 등 여러 식화 관련 스킨케어 제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디 브랜드 성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코스메틱 트렌드로 인디뷰티 브랜드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인디뷰티 브랜드란 메이저 브랜드가 아닌 독립적으로 설립되어 새롭고 생소한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가려는 뷰티 브랜드를 의미합니다. 인디 브랜드는 디지털 매체 기반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소비자와 지속적으로 교감하고 확실하고 창의적인 철학이 방영된 브랜드 콘셉트를 통해 소비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독립적 운영 구조의 장점을 이용하여 화장품 트렌드에 대한 민첩한 대응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디지털 매체 기반의 커뮤니케이션의 사례로 탬버린즈와 드렁크 엘리펀트가 있는데요. 탬버린즈는 인스타그램 채널의 스토리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제품이 출시하기 전부터 고객의 의견을 구하며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고, 인디뷰티 브랜딩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미국의 드렁크 엘리펀트 같은 경우 온라인 공간에서 소비자의 피드백을 듣고 제품 패키징으로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독특한 철학을 가진 브랜드 콘셉트의 사례로는 헉슬리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헉슬리는 현대인들의 피부 고민에 맞는 최적의 스킨케어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하는 철학을 바탕으로 헉슬리만의 시그니처 향, 시그니처인 사막 컨셉과 텍스처 등으로 브랜드만의 아이덴티티를 인정받고 있는 인디 브랜드입니다. 인디 브랜드의 대다수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구조를 가졌고, 그로 인해 의사결정 구조가 짧고 여러 조건과 타협할 필요가 적어지면서 이슈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바로 이 장점을 이용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화장품 트렌드에 대한 민첩한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디뷰티 브랜드의 성장 배경을 바탕으로 스프링스케이프도 오프라인 매장 대신 소비자와의 활발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디지털 매체와 우리 브랜드의 주요 타겟층인 10대, 20대 여성 등을 매료시킬 만한 브랜드 컨셉트와 철학, 신생 브랜드의 작은 규모가 가지는 장점을 적극 활용, 이 세 가지에 중점하여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나간다면 튼튼한 성장의 발판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 챕터인 경쟁사 조사입니다. 브랜드 초기 선점 시장을 정리해봤습니다. 공식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홈쇼핑, 코스메틱 리뷰 어플, 패션 플랫폼, SNS 등으로 유통 판매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브랜드 초기부터 드럭스토어에 입점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브랜드 성장 시점부터 유통 판매되면 좋은 플랫폼들을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 4대 홈쇼핑에서 임의용 부문 기초케어 제품을 어느 홈쇼핑이 제일 많이 판매하고 높은 순위에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2020년도에는 CJ 홈쇼핑이 가장 우세했고, 뒤를 이어 GS 홈쇼핑, 롯데 홈쇼핑, 현대 홈쇼핑 순으로 판매량이 높았습니다. 2021년도 홈쇼핑 임의용 부분 히트 상품 현황입니다. 21년도에도 스킨케어는 CJ 홈쇼핑이 가장 우세했고, 뒤를 이어 GS 홈쇼핑, 현대 홈쇼핑, NS 홈쇼핑 순으로 가장 많이 판매되었습니다. 정리하면 홈쇼핑에서는 CJ 홈쇼핑이 스킨케어 제품이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기도 하고 높은 순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AHC, 달바, 센테리안24 세 가지 브랜드가 전체 홈쇼핑에서 모두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제품이 모두 인기를 끄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브랜드를 떠올리면 이 제품이 생각날 만큼 마케팅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홈쇼핑 주력 제품군들이 어떻게 유명해졌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공통점은 소위 입소문이라는 것을 거치고 유명해졌습니다. 입소문의 시작은 보통 SNS에서 시작이 되고 곧 마케팅이 됩니다. SNS입니다.
소위 말하는 입소문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집니다. 10대, 20대 뷰티에 관심 있는 여성들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커뮤니티와 SNS를 모아봤습니다. 이러한 플랫폼 등을 통해 우리는 제품 후기를 공유하기도 하고 브랜드의 마케팅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후기 공유 수단 SNS로는 트위터가 있습니다. 10대 한국 여성 사용자 2위를 기록한 트위터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은 실명 SNS인 반면 트위터는 익명이 보장되는 SNS입니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홍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대 여성 후기 공유 수단 커뮤니티입니다. 소리만의 여초 커뮤니티입니다. 공통적으로 익명이 보장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네이트판이 가장 많은 사용자 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덕후, 인스티즈가 순위에 있습니다. 홍보용 SNS입니다. 10대, 20대 모두에서 인스타그램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점은 인스타그램을 사용함으로써 10대, 20대에게 쉽게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브랜드 홍보용 동영상 플랫폼은 유튜브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쉽게 보고 넘길 수 있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비해 소비 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브랜드들의 홍보용 인스타그램을 모아봤습니다. 브랜드들의 대표 컬러들을 설정해 하나의 SNS 홍보 역시 하나의 잡지처럼 꾸밉니다. 모두 10대, 20대를 겨냥한 브랜드답게 시각적으로 민감하게 마케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멜라조의 경우 적자를 달리던 브랜드였지만 중국의 인플루언서 황홍이 SNS의 제품력을 칭찬하면서 중국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끌었고 덕분에 한국에서도 자리를 잡아 흑자로 전환한 케이스의 브랜드입니다. SNS의 파급력입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유명 인플루언서가 진행하는 공구마켓을 이용해 화장품을 사는 소비자도 늘고 있습니다. 내가 구독하고 팔로우하는 인플루언서를 신뢰하며 그 바탕으로 구매를 진행합니다. 코스메틱 리뷰 어플에선 화해가 강세였습니다. 뒤를 이어 미미박스, 스타일쉐어, 글로우픽 순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패션 플랫폼에선 10대 여성에게 가장 우세한 플랫폼은 지그재그였습니다. 이용자 수를 분석하면 무신사가 우세했지만 성별을 따졌을 때 무신사 스토어는 남자 이용자 수가 현저히 많았고 여성을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지그재그, 에이블리, 무신사 순이었습니다. 드럭스토어입니다. 드럭스토어는 온 오프라인 매장이 모두 있고 사람들에게 쉽게 노출이 되는 플랫폼입니다. 호감도와 관심도 부분에서 올리브영이 가장 인기가 있었고 뒤를 이어 롭스와 랄라블라가 계속해서 바뀌는 추세였습니다. 드럭스토어 덕분에 흑자로 전환한 브랜드 사례입니다. 스킨푸드는 9년 동안 적자였던 브랜드였지만 올리브영 등 드럭스토어 판매 채널 강화를 통해 안정화가 되었고 9년 만에 흑자로 전환받은 케이스입니다. 정리입니다. 만약 분야별로 하나의 플랫폼만 선정해서 마케팅을 해야 하는 경우를 생각해 조사한 것을 토대로 플랫폼별 강세를 하나씩 뽑아봤습니다. 소비자 동향 파트에서 분석했던 10대, 20대 인기 브랜드 4가지를 분석해봤습니다. 먼저 에스트라입니다. 에스트라는 의학학 경험을 바탕으로 한 메디컬 뷰티 전문 기업입니다. 모에사는 관절염 치료제 케토톱, 구내염 치료제 알보치 등이 있는 태평양 제약회사였고 제약회사에서 메디컬 뷰티 사업부를 신설해 에스트라라는 브랜드를 론칭했습니다. 2014년 아모레퍼시픽 자회사로 편입 후 제약사업 부문을 매각하고 흑자로 전환한 브랜드입니다.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진 브랜드답게 순하고 안전하다는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올리브영에서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랩입니다. 독도톤으로 유명하고 10대, 20대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특정한 단어나 자연물을 주제로 한 스킨케어 라인을 독자적으로 만든 것이 인기 요인입니다. 예를 들면 독도, 자작나무, 소나무, 약홍 등 모두 우리가 들었을 때 건강하고 자연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는 단어들을 주제로 스킨케어 라인을 만듭니다. 이런 것이 하나의 마케팅이 되어서 소비자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었습니다. 라운드랩은 ODM 업체에서 제품 기획부터 개발, 생산까지 진행한 회사입니다. 어떠한 광고 없이
입소문만으로 유명해진 특이 케이스입니다. 토리든입니다. 건강한 생태계와 환경보호를 주장하는 친환경적 코스메틱 브랜드입니다. 맑은 파란색과 물, 하늘, 산 등의 자연의 이미지를 브랜드 마케팅에 녹였고 그것이 성공 요인으로 이어졌습니다. 패키지 또한 친환경적인 패키지를 이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었습니다. 비플레인입니다. 비플레인 역시 클린뷰티로 선정된 브랜드이며 화해 자회사에서 탄생한 브랜드입니다. 그러다 보니 비교적 쉽게 화해에서 마케팅이 되었고 그로 인해 해외 입점처인 아마존으로 입점을 해 앰플 부문 판매 2위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진행할 내용은 미리 대표님께 보내드린 우리가 맡은 브랜드에 대한 질문의 답을 토대로 이제는 외부의 이야기보다는 우리 브랜드의 이야기 위주로 진행할 것이며 직접 실시한 설문조사의 내용도 기대될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윈터스케이프 10주차 발표자 백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